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9강 시간으로서 1. 중개사무소의 설치,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4.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설치에서는 1등록, 즉 이중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무소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이게 원칙이라면, 이게 원칙이라면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거냐면 바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중개법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개법인은 그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뭘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하나씩. 자, 분사무소 설치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이제 또 기준, 어떠한 설치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자, 중요한 거는 중개사무소가, 자기가 두고자 하는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이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두는 겁니다. 관할하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 자,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어요. 1개의 사무소.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쉽단 얘기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두 번째, 천막도 안 되고, 자, 이동이 용이한, 자, 이동입니다. 이동, 옮기기 쉬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이거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그 개발계획 붐이 일어나는 지역에 보면은 휴게지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놓고, 자, 의자 같은 거 놓고, 파라솔 놓고, 서류 같은 거 놓고 사람들 호객행위에서 계약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임시중개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자, 세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법인의, 아까 설명한 거니까 적진 않겠습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요 기준이 있고, 자, 다음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분사무소 설치 기준이 있어요. 설치 기준. 자,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첫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이게 핵심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는요. 제외한 시군구. 제외한.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구별로 각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두는 거예요.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둔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소. 두 번째, 설치 기준 첫 번째는 주된 사무소 제외한, 관할 시군구 제외한 시군구에 하나씩 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 책임자. 자, 이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에 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 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이다? 공인중개사. 그럼 분사무소에 소속된 고용인은, 그쪽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분사무소 설치를 하는데, 방금 설치 기준을 받고, 이번에는 분사무소 설치 시 구비서류. 자, 어떠한 서류를 갖고 분사무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구비서류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중개사무소 설치 구비서류를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때 제가 중요한 머리 글자만 딴 거 지금 기억이 나면 좋은 겁니다. 아주 천재들이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나중에 저절로 기억이 나요. 신, 효, 소,
보. 이거 기억나십니까? 신규소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비서류고 신규소보 끝에 거만 하나 달랐죠? 보자. 이거는 분사무소 설치 시의 구비서류라고 했습니다. 실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예요.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자, 이 교육은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수료했다는 확인증. 사본 한 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 분사무소와 계속제의 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 자, 네 번째는 이거 보증 설정 서류예요.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렇게 네 가지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그 세 번째로서 신고 확인서. 자,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 교부하는 거하고 교부 및 통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교부 및 통보. 그래서 등록관청은, 자, 이때의 등록관청은 바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자, 이 신고 확인서는 바로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입니다. 분사무소. 이전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신고 확인서가 된 겁니다. 그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설치 예정 지역이죠. 그것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은 어디냐 하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소재지 관할하는 곳이 그 시군구청장이 바로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지 아니한 시군구죠.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에도 시군 구청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를 교부했을 때는 누구에게 통보한다? 분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쪽에 땡땡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라고 통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신고 확인서의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신고 확인서를 다시 교부한다는 얘기죠. 재교부니까 이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고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거예요. 즉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를 말하죠. 또는 신고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뭐 대표자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자,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 이번에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여러 명이서 하나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공동사용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 업종별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규정이 없어요. 즉, 중개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공동 사용할 수도 있고, 중개법인끼리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끼리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동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동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첫 번째, 사용 방법. 중개 범위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자, 2인 이상이면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종별 관련 없음. 종별 관계 없음. 즉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별하고는. 두 번째,
두 번째, 승낙서 첨부. 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승낙서를 첨부해야죠. 승낙서 첨부. 자, 이 승낙서 첨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즉, 다른 이미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개별 운영이에요. 개별적 운영. 자,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한다 뿐이지 그 각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의무는 다 각자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각종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부담합니다. 즉, 보증 설정이라든가 인장 등록, 고용인의 고용이나 해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등은 각자 개별 운영, 각자 부담입니다. 각자 부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어느 한 명만 보증 설정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어느 한 명만 하려면 나머지가 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공동 사용이 아니라 1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하나가 사용하는 것이고,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각자 개별적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도 다 각자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신고. 이전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를 분물하고 이전 후, 자, 이때는 이전한 후입니다. 이전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 자, 이전 후를 관할하는, 이쪽을 관할하는, 이전 후를 관할하는, 이전 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달라요. 자, 분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때는 어디다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예.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제출 서류. 자, 제출 서류.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가? 자,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자, 이전한다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두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죠. 그래야 또 새로운 등록증을 또 교부받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보 증명 서류. 요 세 가지를 제출을 하여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전 신고 세 번째는 등록증의 재교부입니다. 자, 등록증 재교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야 됩니다. 이전을 했으니까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예, 변경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그래서 행정처분 따라갑니다. 그대로. 다섯 번째,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등록증 재개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이전 신고 위반을 했을 때, 자, 위반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위반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9강 시간이었고요. 4.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